야, 뭐하냐? 챔피언 되겠다. 야, 절권도가 복싱보다 세냐? 묻잖아. 어? 너 나보다 세냐? 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말수가 적어진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다.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꾸었고 어머니마저 돌아오시지 않을까 두려웠다. 여기 주인공 도경은 어린 시절 혼자 꿈속에서 보내는 본 시간이 것들을 많았는데요. 부모님의 문제로 두려움과 외로움에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느 날 꿈에서 보여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은 도경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죠. 이후 도경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지고 싶지 않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도경에겐 변화가 생겼는데요. 야, 너 김도영 맞지? 녀석은 누구보다 싸움을 잘했다. 뭔데? 너 잠깐 나 좀 보자. 강해지고 싶던 도경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녀석과 친구가 된 후 나는 강자가 되었다. 도경은 강자인 선우와 친구가 된 후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선우와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것 없이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논다고 하는 무리에도 거침없이 들어가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해보곤 했죠.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나에게 덤비지 못했다. 중학교 때의 도경도 강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3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변수가 생겼는데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도경은 다시 한번 승부를 가렸지만 상대가 안 될 만큼 처참히 깨져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학교였던 선우가 사실을 알게 됐고 도경을 눕혔던 그 녀석을 찾아가 서열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초등학교 시절 선우가 도경을 찾아왔을 때와 같았죠. 그러나 조용히 있고 싶던 선우는 이번엔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히 복수만 해주게 됩니다. 나의 패배는 무효화되었고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선호는 상급생을 때려눕히고 학교를 자퇴했다. 혼자 남은 나는 아이들의 도전을 받았고 패배하기 시작했다. 잠복기를 거쳐 고의가 된 도경은 제도약을 위한 마음을 먹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상대할 만한 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안경. 야, 너네 둘 일로 와봐. 하필 나타난 첫 상대는 일진. 넌 안 오냐? 안 들려? 네가 와. 씨. 자신있게 도바로 싸울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죽고 싶냐? 뭐? 맞짱 틀래? 도경은 1대1이면 해볼만 했지만 기세에 눌리게 되고 일진의 넘버 2 유도부 출신으로 복학생이었다. 일진의 넘버 3 타고난 싸움꾼으로 성격이 흉폭했다. 근데 계속 째리네. 해봐. 운동장에서 했던 것처럼. 제도약을 꿈꿨지만 힘도 못 쓰고 패배를 당하게 되죠. 야, 덤비지 못할 거면 애초에 앵기시 봐. 야, 그렇게 허무한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고3이 된 도경은 더 강해지기 위해 절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하는데요. 저기요.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막상 왔지만 사람도 없고 허름한 체육관이어서 그런지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별로 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었죠. 저기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요? 예. 뭔데? 예. 뭐냐고? 왜? 운동. 운동 배우러 왔어? 예. 들어와. 잘하네. 여기 사무실에서 얘기해야 돼. 고등학생이야? 예, 고등학생. 잘했어. 도경은 대충 둘러보고 나가려던 찰나 관장에게 잡히게 됐고 적당히 하겠다고 하는 척 얘기한 후 나가려고 했는데요. 내일 보자.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야, 내일 조심히 들어가. 예, 예. 보자. 예. 어. 예.
이런 친구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관장은 도경을 부르게 되죠. 갑자기 기아장 깨는 시범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켜보게 되는데 뜬금없었지만 그 모습에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 도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임했으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했던 만큼 복수하기 위해 무도인의 훈련이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전투력을 올리게 되죠. 그 당시 나는 숨은 고수로 알려졌고 이름이 알려진 싸움꾼들도 섣불리 시비를 붙이지 못했다. 나는 강자가 되었다. 절권도를 습득한 도경은 강자가 되어 학교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몰리면서 잃었던 자신감은 다시 상승했는데 평화로운 시간도 그다지 길지는 않았죠. 이곳에서 패배를 안겨준 일진들이 소문을 듣고 다시 등장합니다. 일진의 넘버원, 현직 프로복서였고 절대 강자였다. 일진들은 절권도가 과연 실전 싸움에서도 잘 통할지 궁금해서 찾아왔고 도경은 조만간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긴장이 되는데 새로운 한 명이 모습을 드러내죠. 녀석은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일진회를 만들었고 권력과 돈의 힘으로 실질적인 일진회 실력자였다. 놈들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악행을 일삼았다. 그날 밤 도경은 평소처럼 수련을 하면서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저번처럼 다대일 상황에서도 이겨야 할 필승의 전략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이었죠. 자, 상대한테 거리 내주지 마. 그런데 관장이 마음을 읽었는지 그 말에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스텝. 야! 안녕. 다음날 도경은 다시 일진들을 마주치게 되고 야! 야! 기다렸다는 듯이 넘버원이 다가오게 되죠. 안 들려? 어? 망 좀 봐. 내가 왜? 뭐라 그랬냐?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더는 못하고 망을 봐줘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의 일이 신경 쓰이는 도경은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는데요. 마침 또 일진들을 만나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야, 뭐하냐? 챔피언 되겠다. 야! 절권도가 복싱보다 세냐? 묻잖아. 어? 너 나보다 세냐? 어? 그러나 또 넘버원의 기세에 눌려 이번에는 말조차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절권도 가짜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다. 일진회의 행보는 빨라졌고 분위기는 매일 험악해지는데 도경은 모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죠. 참지 못한 한 친구가 흐름을 깨기 시작했고 우리 잠자리 과감히 일진회의 만행을 막으러 다가가게 됩니다. 안경 돌려줘. 안경 돌려줘. 비교적 순위가 낮은 일진회의 멤버에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켜보던 타고난 싸움꾼 넘버3가 투입되고 상황은 괴롭힘을 넘어 피를 볼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어? 돼지고 싶어? 결국 넘버3가 폭발하여 막아서던 친구를 쓰러뜨리게 되고 일진회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만 도경은 끝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는 도경에게 먼저 다가와준 안경이었죠. 괜찮아? 이것이 19 여름날에 있었던 사건의 결말이다. 믿었던 고수의 신뢰도 잃고 친구도 잃은 도경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자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고 자신의 도약을 방해한 첫 번째 일진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마침 혼자 있어서 두려움은 이전보다 덜했죠. 안경 돌려줘. 도경은 먼저 친구의 안경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가져가. 하위권 일진의 도발이 시작됩니다. 너 내가 우스워 보이냐?
도경의 절권도는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동안 수련했던 힘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하죠. 각성한 도경에게 논란 일지는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될 때 넘버 3가 냄새를 맡고 등장하게 됩니다. 뒤지고 싶어? 그러나 넘버 3 역시 도경에게 상대가 안 됐고 둘이 같이 달려들어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죠. 도경의 전투력은 실전에서 싸움에 싸울수록 급격히 상승하며 일진의 중 2명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연이어 등장한 일진의 중 넘버 2. 유도의 기술이라 거리만 좁히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5대1의 싸움에 직면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거리를 벌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급소를 노려 최대 효율을 뽑아냅니다. 이소룡을 빙의한 듯 도경의 움직임은 빨랐고 일진의 중 4명을 눕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남은 일진은 유도 출신 복학생 넘버 2. 마찬가지로 거리를 벌려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선택한 도경은 예상대로 거리와 스피드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프로복서이자 일진의 넘버 1, 가장 강력한 상대. 그렇듯하던데. 아무래도 스피드에서는 밀릴 거라 생각해서 거리를 두지만 넘버 1의 폭증 스텝으로 거리는 빠르게 좁혀지게 되고 첫 펀치 허용 후 기세에 밀리게 되죠. 결국 계속되는 펀치에 쓰러지게 됩니다. 관장님, 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기고 지는 승부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싸우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잠시 벽을 느꼈지만 관장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맷집은 좀 쓸만한데. 오히려 구석으로 몰아 넘버원보다 빨리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차기를 사용해 접근을 어렵게 하죠. 야! 너 곰둥겨. 내가 질 것 같아! 녀석의 섣부른 전진 스텝은 나의 백스텝에 차단되었고 두려움을 느끼는 녀석의 모습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기세가 넘어왔다고 생각한 도경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쏟아부으며 넘버원을 몰아치고 나는 악당들을 물리쳤고 정의를 실현하였다. 난 안 싸워. 진짜네. 절권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최후로 남은 실세를 만나게 되고 실세의 안경을 무참히 박살내며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열받은 실세가 무기를 꺼낸 후 기습 공격을 시도했고 도경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모든 일진회를 정리하게 되죠. 이것이 나의 영화이다. 왕이 되었다. 이 영화는 훗날 영화감독이 된 도경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일을 그려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가 내 친구도 괴롭혔냐? 그렇게 나만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적 없는데? 너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야, 따라 나와. 싫은데? 오늘은 이거다.
여기 쿵우 영화를 즐겨보는 남자 태수. 태수는 외딴 섬에서 쿵우스타 원표를 보며 닮고 싶어하는 10대 소년입니다. 어느 날 태수를 찾으러 먼 길을 온 한 남자. 저기 학생. 쿵우 수련 중이었던 태수는 낯선 남자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 남자는 한 팔만으로 가볍게 태수의 공격을 막으며 갑자기 겨루기를 시작하게 되고 잠깐의 터치로 태수를 알아보죠. 네가 태수구나. 10년 넘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어서 발음부터 말해. 아버지! 태수 데려갑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태수의 작은 아빠 익성. 익성은 갑자기 잠적해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어쨌든 10년 넘게 다녔고 태수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그렇게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조금은 늦었지만 태수를 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직접 쓰신 겁니다. 정리하고 같이 서울 가요. 몰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빠의 동생분이라는 거죠? 원래 저를 키우기로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10년 넘게 도망 다니신 거고요. 태수는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내색은 못했지만 이제라도 평범한 또래들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로 하죠. 저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쿵우를 배웠지만 학교와 친구를 바란 태수는 바로 떠나기로 하죠. 저도 지긋지긋한 섬생활 안 해서 얼마나 좋다고요. 갑니다. 어떠한 일 있어도 쌈박질하면 다시 섬으로 오게 될 거야. 태어나서 도시에 처음 와본 태수는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한데요. 여기가 작은 아빠네 집이에요? 지내기 불편하진 않을 거야.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조차 신세계였고 뭐하니? 서울엔 신기한 게 많으니까 항상 적어두려고요. 어서 와요. 작은 엄마라고 편하게 불러. 네, 작은 엄마. TV로만 보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 많이 먹어. 내 몫까지 다 먹어. 다 먹어.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인 익성의 딸 오늘부터 은정. 같이 지내기는 친척 태수. 가볍게 무시당하고 말죠. 나와서 태수랑 인사 좀 하라고. 안 나오면 이번 주 용돈 없다. 동갑내기 사촌 태수. 김태수라고 합니다. 매우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난 은정이라고 해. 아빠가 은정이랑 같은 반에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아 진짜? 왜 같은 반이에요? 다른 반으로 바꿔줘. 다음날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태수는 생전 처음 또래들이 있는 학교에 와보게 됩니다. 앉으라고! 자기소개. 여기에 써도 되나요? 오케이. 이어지는 태수의 자기소개 타임. 안녕, 반가워. 나는 클테 지킬 숫자를 쓰는 김태수라고 해. 너무 기쁘다. 너무 설레고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처음 보는 캐릭터라 신기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저쪽 가서 앉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제발 모른 척 했으면 하는 은정과 마냥 좋은 태수. 첫 수업을 마친 태수는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반가워. 나 경진이라고 해. 이경진. 나도 반가워, 경진아. 근데 보통 쉬는 시간엔 뭐 해야 돼? 화장실 가거나 매점 가서 간식 먹거나? 매점? 학교 안에 슈퍼마켓이 있다고? 그치. 1층 강당 옆에. 짝꿍 경진은 서울 역시 토박이이자 서울 사람. 새내기 유튜버. 경진은 같이 좋은 운동해보고 소재거리에 싶은데. 득템한 기분으로 가입 핸드폰을 신청? 꺼내게 그거는 되죠. 어디서 해야 돼? 아, 나 이거 알아. 어제 해봤어. 영상 통화가 그거지? 선마을 소년이 과연 이 정글보다 험난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아우 좀. 뒤를 이어 다른 반에서 넘어온 일진 무리들. 우리 반 좀 그만 와. 민혁은 학교장이자 미란이조와 자주 고백하러 오게 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어. 개똥 같은 소리 하네. 누가 쳐웃어?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반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가죠. 역시. 그럼 미란아, 또 올게. 이어 일진 패거리들의 소란이 시작되고 그럼 웬만하면 좀 사귀지. 근데 쟤넨 뭐 하는 애들이야? 안경, 뭔 수다를 그렇게 떨고 있어? 태수의 말에 일진들이 다가와 기선제압을 하게 되는데요. 전학생이야? 오늘부터 학교 처음 다니는 김태수. 청진하게 생겼네. 촌에서 왔으니까
혼나기 싫으면 내가 왜 혼나? 태수는 무서운 전학생이면 것보다 전학생답게 처음 그냥 만난 찌그러질 수 친구끼리 왜 이러는지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찌그러져. 그러나 그리고 내가 계속 왜 듣자 하니 가만히 있어야 싸움을 되는데? 신청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졌고 좀 이상한 친구들이네. 야 어떤 뜻인지 이해돼서 곧바로 공격 태세로 전환하죠. 어쭈 남들 학교 다닐 때 10년 넘게 쿵우 수련을 한 태수에게 일진들의 움직임은 장난에 불과했고 대적할 자가 없던 학교에서 일진들을 가지고 놀던 태수는 한 대도 때리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제압해버립니다. 이런 태수는 학교에 오자마자 인싸가 돼버리죠. 발차기 보셨죠? 저게 고등쿵퍼 김태수의 발차기입니다. 다음날 경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수를 컨텐츠로 쓰게 되고 그래도 착해 보이는데? 착하다고? 민혁이 좋아하던 미란이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태수는 친구들이 좋아하니 쉬는 시간마다 쿵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그러던 중 소식을 들은 민혁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딨어? 김태수가 누구냐? 어제에 이어 분위기를 직감하죠. 네가 내 친구도 괴롭혔냐? 그렇게 나만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적 없는데? 너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야, 따라 나와. 싫은데? 어제보다 한 명이 추가된 상황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며 이번에도 직접적인 타격 없이 한 대도 맞지 않고 3명 모두를 제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죠. 야, 미란아, 우리 이따 밥 먹으러 갈까? 싫어. 싫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 때문에 내 채널 완전 핫해지고 있어. 경진은 요거는 태수가 평소 힘들었던 일진들을 이렇게 막아줘서 들으면 고맙고 태수는 너 서울과 서울 체크. 문화를 알려주는 경진이 고맙게 느껴졌죠. 둘은 좀 더 가까운 이대로 친구 유튜브 사이로 떡상극 하자. 발전합니다. 너네 집 가서 촬영해도 돼? 그럼 당연히 그래도 돼. 그 누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우리 사이도 알리지 마. 알았어? 다음에 언젠간 꼭 초대할게. 야 민혁아 이거 봐봐 쉬고 있던 민혁은 좀 뭐야? 전에 있었던 일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게 되는데 이거 찍은 놈 누구냐? 경진이 어이가 그래? 없어 경진을 그래. 치러 가죠. 경진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며칠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날 태수는 경진의 소식에 찾아가던 중 미란을 만나게 반장. 되고 미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태수를 알고 싶어하는 뉘앙스였는데 내가 가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모르는 태수의 말에 같이 주소를 가보기로 받았는데. 합니다. 이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기해? 서울 와서 이런 거 다 처음 해봐. 맞다. 생활기록부 주소를 봤는데 은정이랑 주소가 같더라. 그 은정이는 친척 집에서 지낸다고. 은정이랑 친척이지? 거짓말 못하는 게 은정이랑 똑같네. 친척 맞네 뭐. 태수는 신신당부한 은정에게 맞구나? 걸릴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이성에게 느껴보는 설렘도 처음이라 떨렸죠. 은정도 태수의 정보를 알게 된 후 일단 친하게 지내보기로 합니다. 아우 상처 봐봐. 많이 다친 것 같네. 넘어져서 다친 거야.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 맞아? 누구한테 맞은 거 같은데? 민혁을 의심한 태수는 네가 진짜- 일진들을 불러 확인하는데요. 민혁도 예상했다는 듯이 더 강하게 도발하죠. 내가 경진이 친구라고. 내가 진짜 못된 거 보여줄까? 시작하자. 자신의 첫 친구를 건드린 민혁의 태도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저번에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참아왔는데 지금은 쿵우란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선생님이 보게 되고 혜수야! 이건 학생이 아니라 이건 깡패네 깡패! 정학이든 태학이든 벌레를 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되려 가해자로 몰리게 돼 심각한 상황이 됐지만 익성은 잘못한 건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의 얘기를 해주게 되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고 있니? 꽤나 주목받는 격투기 선수였어. 네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두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도망다니신 거고
어린 시절 익성과 운동을 아버지는 하고 사고를 나서 많이 그런 쳤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하며 할아버지가 쿵우를 가르친 것도 바른 길로 가길 바라서 그랬다고 하죠. 태수가 헛되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익성은 태수를 믿어줍니다. 선배님? 오랜만이다. 태수는 아버지의 과거를 더 궁금해하자 익성을 따라와 한 체육관에 오게 됐는데요. 익성과 아버지가 훈련했던 체육관이었죠. 아 근데 저 친구 누구예요? 태수야, 이리 와봐. 익현 형님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단했지 익현 형님. 쿵푸면 쿵푸, 격투기면 격투기. 살아계셨다면 전설이 되셨을 거야. 그러면서 익성은 여기서 훈련하라며 자리를 마련해주죠. 당연하죠. 아 맞다. 선배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놈이 하나 있는데. 관장은 익성에게 격투기 에이스가 있다며 얘기해주는데 형. 그 에이스는 민혁의 친형 민중이었습니다. 형이 복수해줘. 동생 맞았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면서 민혁은 무술을 배운 사람이 치사하게 사람을 때렸다며 얘기하고 그 말에 민중은 참으려다가 무도인이 선을 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형. 반 애들 전부가 다 알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음날 태수의 편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은 무슨 관계야? 가끔 같이 학교도 등교하고 하교하는 거 봤어. 갑자기 태수와 은정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고 오케이 알았어. 친척이야. 내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미란을 그래, 통해 이것들아. 시원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민중이 형 왔다. 뭐 민중이 형이 왔다고? 민중이요? 민혁이네 형. 최연소 TFC 아마추어 대회 탑 10 안에 드는 이전 격투기 선수. 흐름은 다시 민중에게로 쏠리게 되고 서로는 기를 느껴보죠. 네가 비겁하게 먼저 공격했니? 비겁한 건 민혁이에요. 태수는 혼자 싸우고 민혁이는 떼거리로 덤볐어요. 태수는 그런 적 없어요. 민혁이가 먼저 우리 반 아이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 증언을 통해 민중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잠깐 사이에 서로는 눈빛만으로 전투력 측정을 하게 됩니다. 쿵우를 배웠다고? 원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난 이소룡을 존경했어. 민중은 태수의 태도와 실력에 비겁할 일은 없었겠다 생각하고 다음에 아니요. 스파링을 해보고 싶다며 지금은 그럴 제안한 때가 후 일단락되죠.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근데 경진이는 학교에 언제 오나? 병문안 같이 갈까? 얘가 너 좋아하나 보다. 야, 아니라고. 나는 경진이 다시 평화가 찾아온 학교 생활에 태수는 미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태수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 엄마 아빠 태수가 미란이를 너무 사랑한대. 무슨 소리 아니라니까. 평화도 잠시 할아버지가 소식을 듣자 오게 됐고 짐은 다 싸놨으니 내일 차차로 바로 내려가자. 싸움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왔는데 지키지 못해서 나만의- 학교 생활도 끝이었죠. 벌은 받아야 하니까. 금강불개 알지? 시시. 물 흘리면 1시간 더 할 줄 알아. 어? 태수가 벌을 받는 동안 은정은 도움을 요청하고 태수가 싸운 건 맞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태수는 잘못 없습니다.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미란 경진까지 합세해 오히려 괴롭힘을 도와준 정당한 싸움이었다고 무서워서 설명하죠. 학교도 그러나 깜빡 할아버지에게는 않으면 결과만 사실이잖아. 중요했는데요. 제 동생 민혁이 녀석이 애들을 괴롭히다가 태수한테 혼쭐이 났는데 그 다음 민중도 찾아와 오해를 태수에게 했습니다. 오해했던 죄송합니다.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게 되고 같은 무도인으로서 꼭 대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스승님 밑에서 인성을 비롯해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김 관장이 가르친다는 친구 너 맞지? 좋다. 너 이놈하고 대련해서 이기면 집에 가는 거 모르다. 할아버지는 같은 무도인인 민중의 말에 화가 풀려 제안을 하죠. 며칠 뒤 학교의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태수는 미란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내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나잖아. 반장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미란이라고 불러도 돼. 미란은 원표 영화 영화를 재밌더라. 보고 태수와 닮았다는 말도 해주며 그치?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로 준비는 잘 하죠. 돼가?
준비됐지? 준비된 태수와 민종은 약속대로 대련을 하기로 했고 민종은 다음 시합을 위한 기술 연마로 태수는 서울에 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무승부가 나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니들이지.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넘겨. 야 조져. 여기 전학생 신우는 선생님들도 못 건드리는 교내 권력 집단 선더부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신우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여동생 규리를 괴롭혔기 때문이었죠. 신우는 아버지의 체육관이 이관되어 학교를 옮겨야 했고 아버지 친구의 딸이자 사고로 고아가 된 동생 규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지만 잠이 더 부족해. 전학 첫날부터 늦잠을 자버린 신우. 학교. 운동 외엔 관심이 없지만 학업을 맞춰야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죠. 신우는 체력의 이점을 살려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고 어딜 가 이 새끼야! 아나 엄마 뒤졌다 진짜. 아이 뭐야? 쉬지 않고 잘 달려왔지만 조금 아쉽게 지각을 해버렸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전학을 와서. 그랬구나. 네. 뭐해? 저쪽 가서 엎드려. 신우의 학교 생활은 이렇게 벌받는 걸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너희와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된 최규리라고 해. 신우는 동생 규리와 같은 반에 배정받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첫날부터 지각이네. 규리는 자리에 가서 앉고. 네. 형, 너도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박신우라고 한다. 이상. 과거 그래, 가정 문제로 좋아. 1년 쉬었기 때문에 오빠지만 빈자리 하나 학년이 보이지? 같아진 저기 가서 것이었고 앉아. 규리에 대한 사실도 숨긴 채 묵묵히 자, 다니기로 누가 했죠. 수업이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반장.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전학 첫날 첫 수업부터 잠으로 보낸 신우. 점심시간 멀었냐? 아직 1시간 남았어. 배고픈 건 못 참는 스타일이었죠. 갈래? 아, 담배 안 피워. 매점 어디야? 매점을 다녀온 신우는 괴롭힘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머리 좀 잘라, 머리 좀. 뭐냐, 쟤네? 손더부. 손더부가 무슨 조폭 같다? 뭐 이름만 손더부지 일진 같은 거야. 애들 삥 뜯고 괴롭히고 셔틀해. 아우. 학교 일을 하는데 일진 같은 행동에 이해는 안 됐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고 그저 규리의 등장에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주목받고 있는 동생이 탐탁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우 체규리. 규리가 뭐? 규리가 뭐? 싸웠어? 오늘 아침에 너 좀 깨워달라니까. 아니 사진을 붙여놓고 배직을 해.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선우의 아버지는 규리의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라 규리를 친딸처럼 생각하지만 선우는 꽤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규리와 같이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진짜 멋있다. 진짜 콧날이 진짜 내리고 싶다. 운동하고 집에 돌아온 신우는 급 배고파졌고 규리가 먹던 라면을 발견하게 되죠. 짜장라면. 이런 장면에서 신우와 규리는 친남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작 그만. 미쳤나? 왜? 칠라고? 쳐봐! 쳐봐! 저번에 이러다 아저씨한테 쳐맞은 거 잊었어? 야, 들어서 내가 끓여 먹는다. 아, 무슨 새로 이사 온 집이 벌레가 있어. 하필 규리의 라면이 마지막 라면이라 신우는 잔머리를 굴렸고 규리가 놀란 사이 신속하게 털어버립니다. 라면 잘 끓이시네. 저 좀 자야 되니까 이거 TV 소리 좀 줄여줘요. 너 그거 알아? 먼저 학교에서 마지막에 본 시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빵점이 나오냐, 빵점이. 당할 수만 없던 규리는 시험 점수로 반격을 하는데 알게 되면 아버지에게 또 혼나기에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되죠. 후식으로 깔끔하게 아이스크림도 같이 컬. 내가 뭐 그지야? 최대한 먹으면서 집에 가는 신우는 괴롭힘 현장을 보게 되고 어제 줬잖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가려는데 먹을 것을 짓밟았죠. 뭐 구경 났어? 안 꺼져 이씨. 내 아이스크림 물어내. 이거 신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조용히 다니고 싶었던 신우는 결국 힘을 쓰게 되는데요. 원펀치로 끝내는 장면은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찍히게 됩니다. 오균주! 야! 정신 차려 임마! 야, 어디냐? 어? 너 딱 기다려. 너 내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너 뒤졌어. 당했던 친구가 미안함에 보상을 해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촬영을 인지한 신우는 받을 수 없었고 그것은 멋진 모습으로 너의 마무리하죠. 돈이잖아. 그래서 그 학생을 구해주다가 이게 이 꼴이 났다고? 야, 내가 보기에 이 라면은 이거 끓이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쳐 드세요. 전학 이틀째인 아침도 지각을 하게 되고 18초 늦으셨습니다. 또 벌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복도에 진입하자 어제와 다르게 시선이 느껴져서 무슨 일인가 하는데 야야야 박신우 반에 들어오자 커지는 환호 소리와 함께 왜 그러는지 알게 되죠. 너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너 맞지? 이게 왜 여기 있냐? 너 좀 히어로야 히어로. 얘는 선도부 2학년들이거든. 너 잘 테니까 점심시간에 좀 깨워라. 진화는 선도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3학년 선도부장 이승일. 이 선배가 이사장 아들이라서 선생님들도 못 건드려요. 일전에 폭력 사건에 휘말렸지만 없던 일로 만들 만큼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선도부를 네가 원펀치로 날려버린 거고. 씨. 계속 잘 자요. 굿나잇. 좋은 꿈 꿔. 원펀맨이야 원펀맨. 절대 굴림 선도부가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승일은 바꿔온 윤중을 부르게 되고 뭐 하는 거냐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선도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다시 기강을 잡으라며 경고합니다. 그럼 가서 해결해.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오셨어요? 박신우 맞지? 난 권투부장 3학년 홍준기라고 한다. 방과 후 체육관 일을 하고 있던 신우는 자신을 알아보는 선배를 만나게 되고 학교에 권투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학교에 권투부가 있어요? 원래는 부원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라고 해야 하나. 망했네요. 너도 복싱부 들어와라. 아니에요. 동아리 레벨이 아니라서. 아쉽네. 규리는 느낌이 안 좋아 신우를 기다렸는데 넌 싸움하러 전학 왔냐? 네 라면 사다 그런 거잖아. 어쨌든 선도부랑 엮이지 말래. 별일 없길 바라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야, 너는 먹고 자고밖에 없냐? 동물이야? 다음날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선도부 윤중이 신우를 찾아오게 되고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네가 박신우냐? 시비를 털기 시작했죠. 나와. 귀찮게 왜 그러냐. 야! 그런데 이를 보던 규리가 끼어들게 되는데 조용히 지나가려던 신우는 참을 수 없었죠. 니네 깡패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너 지금 뭐하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신우는 규리를 건드린 선도부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았지만 이번 계기로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야 윤중아 정신 차려 임마! 야! 너 반장이 학생회의실로 오래. 아 왜?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잠시 후 선생님도 아닌 반장이 조금 전 일로 신우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야, 이리 와 앉아. 동혁이는 봤지? 안녕. 뭐. 이쪽은 학생회장 지성 선배. 얘기는 많이 들었어. 동혁이 도와주다가 선도부랑 문제가 생겼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학생회에 들어와줘. 학생이에요? 신우는 지성 선배를 알게 되고 혼자 감당하기 선도부와 힘들 맞설 텐데. 학생회 가입을 차라리 권유받는데요. 학생회에 들어와서. 권투부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활동은 그래도 하고 싶지 선도부가 않아서 또 시비 걸면 거절하게 우리한테 꼭 되죠. 알려줘야 돼. 박준호, 네 얘기 많이 들었다. 나 이승일이야. 아직 부선 퇴근 안 했지? 너 선도부 들어와라. 교실로 가던 신우는 진환에게 들은 권력자 어쩔 수 승희를 만나게 되고 폰 좀 줘볼래? 선도부 가입을 제안받지만 그곳은 더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려는데 자연스럽게 번호를 받게 됩니다. 나만 조만간 볼 거야. 끝나고 체육관으로 가던 신우는 잠시 어딘가 들려 선물을 사게 되고 여느 때와 같이 집에 들어가기 전 운동을 하려는데 규리가 먼저 와 있었죠. 너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1시간 됐나? 집에서 전해줄까 했지만 마침 봐서 주게 되고 헬멧 안 쓰고 그 자전거 타고 그러면 벌금 내. 이거 네가 고른 거야? 뭐 아빠 늦는다니까 정리하고 들어가. 나 간다. 평소 티격태격해도 생일만큼은 챙기는 신우였습니다. 전화니요.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 이걸로 해주세요. 회장 선배. 신우는 지갑이 안 보인 덕분에 회장 지성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마움에 맛있는 요리로 보답하고 싶던 규리를 모른 채 모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지성과 늦게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맛있겠다. 뭐해? 야, 그 회장 선배 있잖아.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학생회장이랑 밥 먹었냐? 비록 남이긴 하지만 기분을 못 낸 규리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죠. 승일아,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계속 줄고 있어. 쩐네. 뭐가 문제인데? 학생이가 애들 캐고 다니면서 선생들한테 계속 찌르니까 애들도 눈치 보고. 학생회의 움직임으로 선도부의 기세가 밀리게 되는데 질 수 없는 승일은 찌를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로 하죠. 체육관으로 가던 신우는 같이 있던 지성과 준기를 보게 되고 지성이 마음에 들었던지라 괜히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선배, 허리를 좀 더 써야 펀치의 무게가 실리죠. 선배, 응? 지성 선배 알아요? 그럼 잘 알지. 예전에 권투부였어. 에? 네가 아직 지성이를 잘 모르는구나. 아니요. 신우는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지성의 반전 매력을 알게 됐고 권투부의 부흥을 위해 같이 운동에 힘써주기로 하죠. 다녀왔습니다. 밥 있냐? 내가 너 밥 해주는 사람이냐? 규리는 일전의 일로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좋은 거 주는 거라니까 사라고 임마. 아, 나 진짜. 다음날 선도부는 가짜 제품을 비싸게 팔기 시작했고 야! 너 뭐해? 반장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하루 만에 할당이 다 채웠다. 더 주문해야겠어. 강압적으로 제품 판매를 한 선도부는 이대로만 가길 바라는데요.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승일, 이젠 사기까지 치냐? 너 이거 범죄야. 소식을 들은 지성은 참지 못해 직접 선도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너 선도부 캐고 댕긴다며? 녹음이나 하고. 그것도 범죄야. 학교에서 애들한테 짝퉁이나 팔고. 니네가 양아치야? 어쩔 건데. 너도 학교 다니기 싫어? 승일은 잘못을 했어도 방법이 없을 테니 되려 지성을 압박하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성도 더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니들 저거 주차장으로 옮기고 야 산적 불러야겠다. 2학년 홍락이. 승일은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2학년 짱 홍락을 부르게 되고 야 네가 신우냐? 이건 또 웬 덩어리야. 신우는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맞게 되는데요. 선도부와 관련된 인물인 걸 직감하고 바로 공격 태세로 전환하죠. 그러나 제대로 붙으니 홍락 역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작 그만. 박신우. 아버님, 선도부는요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입술은 다 터지고 눈탱이는 아주 수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도부를 건드릴 수 없는 선생님들은 신우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 저녁 기운이 없는 신우는 체육관 앞에서 지성을 만나게 되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 길게는 말 안 할게. 네 도움이 필요해. 또 선도부예요? 싸우라는 게 아니야. 평소 남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선도부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입었고 아버지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지성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야 박신호 여기 무슨 일이야? 선도부 들어가겠습니다. 야 의외인데. 신우는 지성의 전략에 따라 일부러 선도부에 들어가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그럼 들어가고 이따 보자. 가까이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알게 되면 작전이 깨지기에 침묵해야 했고 너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왜들 그래?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호야,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신우 징계 안 받는데. 승일의 힘으로 징계는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선도부의 운명은 신우의 행동에 따라 정해지게 되었죠. 야, 니네 학교 생활 편하지? 야, 니네 학교 생활 왜 편한지 알아? 어? 직접 보니 선도부는 깡패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지성은 요새 뭐하고 다니냐? 권투부랑 뭔가 꾸미는 것 같아. 권투부? 거기 한지성 요즘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 체육관 빌려서 연습하고 있나 봐. 그 체육관 가서 깽판 좀 쳐. 알겠어. 그리고 지성의 행방을 알아낸 승일은 기습 공격을 시도하게 되죠. 잘할 수 있지? 네. 그날 오후 선도부는 습격할 준비를 마친 후 학생회에 당하지 않기 위해 지성과 연관된 권투부장 준기를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준기 혼자만 운동 중이었고 니들 선도부지. 준기는 선도부인 걸 눈치챘지만 말할 틈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운동한 짬으로 초반 기세는 좋았으나 장비를 착용한 다수 앞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마침 규리가 들어오게 되고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바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무개념 윤중이 규리를 칩니다. 뭐 하는 거야? 일단 튀어. 규리야! 여보세요? 곧바로 신우도 오게 됐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진 상태였고 선도부 같아. 나 때문에 규리가. 규리 부탁해요, 선배. 가족을 건드렸기에 더 이상은 못 참았죠. 지성 선배, 선도부 지금 어딨어요? 주차장이요? 지성의 정보망으로 선도부의 위치를 알아냈고 왔다. 얘들이지.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넘겨. 야, 조져. 신우는 오늘로써 선도부를 뿌리 뽑기 위한 최후의 결투를 시작합니다. 레벨이 다른 신우에겐 3학년 선배들도 상대가 안 됐으며 다 같이 덤볐지만 신우의 펀치 앞에선 예외 없이 누워버리게 됐죠. 이제 마지막 남은 선도부장 이승일. 이제 다 끝났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빨리 끝내고 싶던 신우는 먼저 공격을 하는데 예상외로 상대해왔던 수준이 아니라서 밀리게 되고 생각보다 강한 실력에 한 방 맞게 됩니다. 자신만만하다니. 나 같은 건 쉽게 이길 것 같았어. 방심했다고 생각한 신우는 다시 한번 공격해보지만 역부족이었고 괜히 권투부를 몰아낸 실력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승일의 기술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린 신우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아직 안 끝났어. 싸우면서 전투력이 올라간 덕분인지 자신의 장점인 무자비한 펀치로 아까와는 다르게 승일을 압도하며 권력의 우두머리를 눕혀버립니다. 신우야, 괜찮아? 여기 있어요. 간단하던데요? 선도부에 들어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도부가 애들한테 물건을 강매한다는 얘긴 들었을 거야. 그 증거들을 모아서 외부에 퍼뜨려야 해. 선도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징계는 선도부장이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동영상이든 녹취든 증거들을 모아. 이렇게 지성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반장, 어떻게 됐어? 선도부장은 일단 퇴학인데 아마 전학 가겠지. 아, 진짜 너무들 하네. 나머지 선도부는 대부분 정학이야. 선도부의 삭제로 학교는 평화로워졌고 부상당한 규리도 복귀하게 되는데요. 야, 무슨 면봉 같지 않냐? 면봉치고 너무 예쁘지 않아? 신우야! 박신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흑수를 반갑대. 네가 이 학교 장 맞지? 새로운 인물이 전학을 오면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뭔가 이어질 것 같았지만 영화 1진 시리즈처럼 후속은 없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신우가 원펀맨처럼 원펀치로 끝내는 강한 설정은 학원물 특성상 괜찮았는데 선도부를 못 건드리는 선생님들, 지성이 권투부 출신 등 설정이 다소 아쉬운 영화입니다. 아저씨, 안 갚을 거야? 우리 사정 좀 봐줘요. 애수술비 때문에 급해서 빌린 거예요. 돈 갚으라고 돈! 어? 이년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 뭐하냐? 아 형님.
그러다 몸이 나만 나겠냐? 비즈니스 아니야. 여기 사채업이 직업인 남자 수환. 고생했어. 고생했다. 어릴 적 친구 태영 진철의 소개로 일을 배우며 살고 있었죠. 소주 2병만 좀 줘봐요. 그렇지만 받은 돈을 돌려줄 만큼 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수아는 과거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삶에 유혹이 없어질 때 태영 진철의 도움으로 겨우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나마 일어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괴로웠죠. 안타깝게 됐어요. 회장님 일은 지분 15% 넘겨요. 내가 훨씬 더 드릴 테니까 좀 젠틀하게 갑시다. 젠틀하게. 난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그리고 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외동딸 예진과 그 자리를 넘보고 있는 본부장 철웅. 철웅은 계획적으로 회장을 제끼게 되고 그걸 아는 예진은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죠. 태진을 위한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내 방식대로. 철웅은 시간 끌 생각 없이 바로 예진을 없애기로 지시하게 되는데 예진은 오랫동안 있던 건물에서 도망칠 동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일단은 따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한참을 달리던 중 마침 근처에서 볼일을 봤던 수환이 예진을 보게 됐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기로 하죠. 뭐야 나와. 도와주세요. 수아는 돈 받을 때만 액션을 보인 게 아니라 싸움도 곧잘했는데 도와달라는 예진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가주게 됩니다. 내려요. 저기 휴대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사님? 본부장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단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진은 낮에 보여줬던 수아의 모습이라면 왠지 믿음이 가게 됐고 혹시 제가 안전하게 지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에요. 전 최혜진이라고 해요. 수아는 덤덤하게 자신의 집에 예진을 숨겨주기로 합니다. 꼬박꼬박 수금은 잘 되는데 말이야. 고객이 줄어든단 말이지. 우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올 뿐이에요. 사채업의 대표로 있는 조사장은 줄어드는 고객 때문에 고민이었고 새로 들어온 수환이 얼굴을 잘 안 비추자 평소 탐탁지 않았죠. 어디로 갔을까? 아마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도관에는 쥐었는데. 무슨 수를 쓰든 찾아내서 내 앞에 다시 갖다 놔. 회장을 지키지 못해 자책하며 사표를 쓴 경호팀장 상호.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 매우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아직 팀장님 사직서 처리 안 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회장님께서는 스스로 목숨 끊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팀장님이 필요합니다. 박 실장은 도망간 예진을 찾기 위해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갔지?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상류층 생활만 하던 예진은 수아의 집이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있던 중 퇴근하고 놀러온 태영 진철을 만나게 됩니다. 나 오늘 그냥 돌아가는 게 눈치껏 빠져. 닭발 맛있지? 1시간 기다려 사온 거야 1시간. 아 겨우 사왔다 이거. 아. 배가 고픈 예진은 체면상 대놓고는 못 먹고 셋이 자리를 비운 동안 평소 안 먹어봤을 닭발도 먹으며 보는지도 모르고 행복해하죠. 비록 아쉬운 환경이지만 반대로 이 정도면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안심합니다. 뭐야 입구가 어디야? 저기야? 얼마 부를까? 높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철웅은 조사장 업체에 일을 맡겼지만 소식이 없자 호출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조상천이요.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아니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거 진짜 못 참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 여자를 왜 찾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또 사람 찾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조사장은 X 얘기가 빠져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죠. 뭐 이쯤에서 확실하게 할 거는 확실하게 해둬야지 나중에. 그냥 찾았냐고 조정백 씨. 상처인데요. 오. 그러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10배를 불러 반드시 잡는다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오케이. 조정백 씨.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네, 일 나가죠. 집에 폼 클렌징 같은 거 없어요? 뭐요? 세안할 때 쓰는 거요. 비누 있잖아요, 비누. 좀 씻어. 다소 무심해 보이는 수환이지만 맨발로 다녔던 예진을 생각해서 출근 전 예진이 입을 만한 여벌옷과 밴드도 챙겨주며 잘 지내보자는 표시를 합니다. 일찍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수환. 이태영, 네 얼굴 모르시냐? 오늘 안 씻은 거 티나냐? 아는 여자라곤 태영뿐이어서 물어보는데 그냥 자신이 웃겼죠. 잠시 후 가려는데 조사장이 들어오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 평소 벼르고 있던 병구도 만나게 됐지만 그냥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너 쟤랑 붙으면 이길 거나 같냐? 제가요? 야, 애들은 연락 없어? 확인 나중에 볼 테니까 들어가 봐. 야, 5개다, 5개. 뭐가요? 뭐가 5개인데요? 컴온. 어때? 땡기냐? 덕벌! 조사장은 큰 건수를 얘기한 것뿐인데 진철의 말에 수상한 냄새가 났고 혹시 모르니 뒤를 따라가 보죠. 일찍 퇴근한 수아는 평소와 다르게 집으로 먼저 오게 되는데요. 예진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의 성의를 받아준 모습에 내심 좋았죠. 수아는 배고팠을 예진에게 밥도 챙겨주고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한수환이요. 한수환. 잘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주신 거거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잘 지켜야 소중한 거는. 여기 있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수아는 이번에도 예진의 시계를 받지 않으며 쿨하게 넘어갔죠. 너 뭐야? 찾으면 5억이래. 곧바로 잘 태영이 들어. 들어오고 니 때문에 내 식구들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급해서 그런데 휴대폰 한 번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일이 좀 급하게 됐어요. 태영은 전화 내용을 듣곤 진짜 괜히 뭐야? 불안해졌죠.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난 우리가 너 때문에 안 다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태영은 과거 여자친구와 예진이 비슷해 보여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자친구는 경호를 받을 만큼 상류층 집안이었고 자주 집을 나와 수환을 보러 왔는데 계속되는 집안의 압박 때문에 참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여자친구를 찾던 수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돼버립니다. 이후 수환의 삶은 완전 의욕이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주총 장소를 2곳으로 공지하세요. 그래도 이사님,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렇게 하세요. 박 실장을 도청한 철웅은 예진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는데 대포차인 것 같습니다. 한편 상우도 예진을 찾기 위해 다시 투입돼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대포차라 애매하던 중 CCTV 속 수환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죠. 예, 박 시장님. 남자 신원 파악됐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한가롭게 놀고 있던 진철은 병구에게 잡혀가게 되고 내 돈줄이 네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조사장은 진철을 괴롭히며 알아내보려고 하는데 이사장. 너 뭐 알고 있잖아. 마침 철웅의 조직이 찾아오게 되죠. 알아냈어요. 저번에 약속하신 그 5개 그럼 변함없으신 거죠? 데려오고 얘기하시죠. 마음이 급한 조사장은 태용도 소집하고 네. 한수환? 수환과 있다는 게 밝혀지자 아십니까? 배신한 걸로 생각합니다. 태영은 가는 길에 병구가 오자 직감했지만 태영이 안녕. 선빵을 날렸음에도 힘은 역부족이었죠. 예진은 고마움의 표시로 있는 동안 집 청소를 했는데요. 뭐 하는 거냐 지금?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너 그렇게 살아? 나는 수환 씨가 다시 새롭게... 오간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던 중 병구가 오게 되고 수아는 태영의 모습으로 현재 상황을 눈치채게 됩니다. 병구가 왜 예진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혀가지 않게 도와주며 잡혀있는 태영까지 빼내기 위해 싸우게 되죠.
잠시 후 예진의 경호팀이 수환의 집으로 찾아오고 한수환 씨.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의사님? 괜찮아요. 지금 바로 호텔로 가시죠. 여기 경호팀하고 같이 이동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진을 보내야 할 때가 오게 됐죠. 고맙습니다. 이사님 잘 돌봐주셔서. 이봐요. 잘 지켜요. 수아는 그저 무탈하길 바랄 뿐이었고 자신의 친구를 건드린 대가로 조사장을 치고 진철을 바로 데려오죠. 나 진짜 여기 안 했거든? 진짜야 형. 사무실에 그 어떤 키 크고 막 근데 무슨 전화 받았는데 거기서 형 이름 나왔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강릉 쪽 호텔로 간다는 얘기 들었어. 여기 갔다. 수환이 가고 난 뒤 또 조사장에게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한수환. 철웅의 비밀 인물이자 회장을 직접 처리한 독사였는데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겼죠. 형. 미안하다. 빨리 가. 우리 걱정하지 말고. 두 번은 잃고 싶지 않았던 수아는 경호팀을 또 믿을 수 없었고 예진이 정말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보기로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의사님. 좀 주무세요. 호텔 쪽 보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실장님. 호텔로 온 예진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일단 안심이 됐죠.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사실 박 실장은 한 자리를 먹기 위해 철웅에게 붙었는데 철웅은 다 써먹은 박 실장을 조직에서 삭제시켜버리죠. 그 사이 수아는 호텔에 도착하게 되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보며 위치를 유추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수환이요. 특이하다. 한수환. 거꾸로 해도 한수환. 예진이 수아를 생각하는 동안 수아는 경호 라인을 따라가며 하나둘 제압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만난 예진의 뒷모습에서 과거 사랑을 떠오르게 되죠. 수환 씨.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조사장님들이 예진 씨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날 처음 발견한 게 그쪽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 상호는 CCTV에서 발견한 후 박 실장에게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박 실장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박 실장님 불러주세요. 지 실장은 예진을 잡으러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님, 지 실장이 호텔로 들어왔답니다. 지 실장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요? 여기서 나가죠. 박 실장님 확인 후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거길 어떻게 믿어? 수상함을 인지한 수환과 예진은 호텔을 벗어나기로 하면서 급하게 도망가지만 이미 지 실장은 나갈 통로를 막고 있었죠.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팀장! 두 번은 같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못 잡아서야. 수환의 과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그만뒀던 상호는 고맙습니다. 이사님 잘 돌봐주셔서. 이봐요. 잘 지켜요. 지켜요. 예진 때문에 돌아왔지만 수환의 말에 본래 지켜야 할 의지가 하지 말고 다시 생기게 되죠. 전부 다 제 앞에! 두 집단이 싸우던 중 때맞춰 독사가 도착하고 정신없이 주고받는 틈을 타 예진을 기절시킨 후 철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황급히 독사를 따라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폐건물. 철웅은 당당히 수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야! 네가 대장이야? 어디다 대고 반말을. 기 먹었냐? 갈 때까지 간 수환에겐 두려움이란 없었고 예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맞닥뜨리며 최후의 결투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예진이 깨어나는데 아유, 깼어. 누군가 철웅을 치게 되죠.
뒤늦게 따라온 상호가 등장하고 내가 너한테 준비 시점 있잖아. 상호의 도움으로 수환도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합니다. 상호가 안 왔다면 졌을 만큼 강력한 지실장과 독사였고 머리쓰는 마저도 3대1이었던 상황보다 치열했지만 늘 그렇듯 주인공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 수환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수환 씨. 이후 예진은 인정받는 회장이 되었고 상호도 제자리를 찾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수아는 일자리도 잃고 삶의 목적이 없을 때쯤 태진 그룹으로부터 택배가 오게 됩니다.